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사정없는 5분 정치 토커 사오정 시간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결의를 다지고 총선 체제로 들어섰습니다. 네, 특히 야권에서는 보수 통합을 두고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의견 차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명지대 김형준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보수 통합을 두고 한국당과 새보수당 의견 차가 이렇게 가까워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이 갈등이 어디서 시작이 된 건가요? 일단 지난 9일 날 혁신과 통합이라는 그 하두 속에서 통합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충돌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통합의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라는 거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보수 대통합을 염두에 두고 우리공화당도 포함해서 다 같이 하자라는 데 반해서 그렇죠. 지금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그러면 그건 탄핵의 강을 걷는 게 아니다. 그건 혁신이 아니다고 해서 분명하게 대상을 명쾌하게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혁통위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를 두고 또 충돌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보수당에서는 혁통위는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두 다 통합하는 것보다는 새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당대당 통합을 위한 별도 협의체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혁통위 위원장이 이제 박형준 위원장이 그거는 혁통위 기능을 축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니까 왜 위원장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퇴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통합 절차는 떠났는데 처음부터 상당한 그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에 일단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에 그 새보수당 의원들은 불참을 했잖아요. 네네. 글쎄요, 어떻게 여러 가지 좀 삐걱거리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원만하게 보수 통합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단계가 혁통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하고 새보수당의 그 유승민 의원하고 전격적으로 회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 담판을 줘야 된다고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를 하자, 새 집을 집자라는 게 보수 재건 3대 원칙이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실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렇게 안 만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직접 만나는. 직접 만나서 설 전에 만나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것이 설 민심이 돼서 이게 좀 보수가 통합되는구나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설 전에 극적으로 만나서 통합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통합은 물 건너가는구나. 각자 도생을 가는구나라는 부분으로 아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나름대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설 전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네네. 네. 이 보수 통합을 이루게 된다면 야권의 지지율이 여당을 이제 근소하게 앞지르게 되는데 통합 시에는 여당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정당 지지도는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요. 지난주 목요일이죠. 한국 리얼미터가 1월 3주째, 그러니까 14일부터 15일까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1,506명을 했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지지가 37.0%였는데 32.4%가 나왔어요. 보수당이. 한국당이요. 근데 새보수당이 5.3%니까 더하면 37.7%. 그러니까 0.7%를 앞선다는 건데 실은 단순 지지도로 보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차 범위가 2.5%이기 때문에요. 지금 정당 지지도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통합을 한다고 한다면 리얼미터가 그 조사한 그 정책 함의는 보수가 지금 결집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가 진보, 40%가 중도, 30%가 보수라고 하는 한국 그 정치 지형이 조금씩 이제 그 재편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도 중도를 선점하기 위해서 어제 귀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귀국한 안철수 전 의원은 일단 총선 불출마하겠다. 네. 그리고 독자 행보를 가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일부 야권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원래 처음부터 보수 대통합에는 참여 의사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거는 네. 좀 변했다고 보는 거는 안철수 전 대표의 일성이 뭐였냐면 자신이 정치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일단은 이제 성찰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난 총선 출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진정성을 갖게 접근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진영의 논리, 정치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좀 실용적인 정치를 하는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표방을 했습니다. 아마 곧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만나서 계속해서 바른미래당이 있을지 아니면 독자 신당을 만들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낼 것 같은데 총선이 이제 90여일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또 이합집산도 있고 변화하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왜 총선에 참여하고 국민에게 무엇을 위해서 선거에 참여할 것이냐라고 하는 공약, 비전, 미래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하고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 그렇죠. 중요한 부분을 네. 놓치지 말아야겠네요. 오늘 사후정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행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